세 번째, 한일이 함께 부려야 할 역사, 관동대학살 52페이지. 무라야마도시 옮김, 유영승 지음, 기획 시민모임 독립. 52페이지. 주고행 고주센. 나가요로 가는 열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여느 때처럼 총검을 번쩍 든 군인이 창문으로 목을 들이밀어 사람들로 가득 찬 차량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어이, 너 주고행 고주센 15행 50전 해봐. 군인이 갑자기 내 옆에 있는 검은색 작업복 시루 시반땐 임반 찬을 입은 노동자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는 이 갑작스럽고 기이한 검문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다가 잠시 후 분명한 목소리로 주고행 고주센이라고 대답했다. 됐어. 군인은 의외로 간단하게 신문한 후 바로 자리를 떠났다. 주고행 고주센 15엔 50钱. 군인이 떠난 후 스보이는 혼잣말로 이 구절을 반복해서 발음해 보았지만 검문의 진위를 짐작하지 못했다. 검문당한 노동자 역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는 며칠 전 도쿄에서 군인에게 붙잡혔을 때 이런 검문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가 의미를 이해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53페이지 6. 조선인 식별법 15엔 50전. 응모소주 위생기신 금강경 윤달에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53페이지 6. 조선인 식별법 15엔 50전. 15엔 50전이란 수수께끼 같은 말은 겉모습만으로 일본인과 구별하기 어려운 조선인을 찾아내기 위한 식별법이었다. 1919년 3.1운동의 충격으로 조선 청독부는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어 조선인의 저항심을 꺾으려 했다. 그러나 불량 조선인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늦춘 것은 아니었다. 조선인 식별법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에는 약 8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시 호황으로 출구를 찾은 일본 산업계는 한편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력이 싼 조선인들의 주목하던 참이었다. 1919년 3.1운동 때는 일시적으로 도항을 제한 1922년 폐지했지만 내지 일본으로 건너가는 조선인의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었다. 치안당국은 단속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전쟁 후 불황에 직면해 실직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가담하여 사회주의자와 결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로 불량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별법이 필요했다. 관청에서는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혹은 불량한 조선인인지 선량한 조선인인지를 구별해야 했다. 신장은 내지인과 별 차이가 없으나 자세는 훤칠한 편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쇠우 등으로 다니는 사람이 적다. 얼굴 또한 내지인과 차이는 없으나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숱이 적은 편, 비교적 아래쪽을 향해 있으며 생머리가 많다. 얼굴에 털이 적고 속이 빈 밋밋한 얼굴이 많다. 발음에 억양의 굴곡이 있고 유창하다. 발음할 때 타금인 가기 구개골을 특히 잘하지 못한다.
발음할 때 라행의 라리루레로가 뚜렷하지 않다. 예를 들어 라는 나로, 리는 이로 들린다. 이상은 한일합방 3년 후인 1913년 내무성 경무국이 배포한 문서 조선인 식별 자료에 관한 건의 일부이다. 이상은 한일합방 3년 후인 1913년 내무성 경무국이 배포한 문서 조선인 식별 자료에 관한 건의 일부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식별하는 방법이 열거되어 있는데 양자의 외모 차이가 미묘해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는 발음성의 특징들이다. 발음으로 갈린 삶과 죽음 소설 15형 50전에는 열차 안에서 검문 장면을 목격한 이후 소설적인 표현보다 작가의 분노가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데 주고행 고조선의 수수께끼를 드디어 푸는 장면이다. 조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타금이 있는 단어를 말하도록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부톤, 방석을 사우톤으로 발음해 그 자리에서 살해된 조선인도 있었다. 내가 기차 안에서 목격한 사건, 만약 주고행 고주센처럼 타금 많은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노동자도 나쁜 일을 당했을 것이다. 조선어의 특징인 어두의 첫소리가 타금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규칙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 주고행 고주센의 식별법이었다. 작가는 군인의 입에서 나온 이 기괴한 말의 이면에 숨은 지배 계급의 광기 어린 장면을 포착하곤 분노를 표했던 것이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일본 내무성의 조선인 식별법은 상대가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외견상 구별하기 어려운 영국 사람이 혼재된 국내 상황에서 치안 유지에 방해가 되는 조선인의 등장을 우려한 것이었다. 일본 본토에서 조선인이 이방인임을 분명히 구분하는 표지였다. 유학생과 노동자들은 내사, 내차를 붙여 감시당했고 때로는 구금되어 고문당했다. 합병 이후 조선인을 일본 국적으로 편입한 후 일본 정부는 내선 일체의 슬로건을 걸고 융화를 설파했으나 그것은 허울뿐이었다. 한편 외지 조선에서 조선 총독부가 맡은 과제는 불순분자, 불량과 선량을 식별하는 일이었다. 한일합병 10년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3.1 운동은 총독부의 통치 방침을 바꾸게 했다. 병력을 배경으로 한 무단 통치에서 보다 유화적인 문화 통치를 통해 조선인들의 저항심을 달래고자 했다. 서울 탑골공원의 3.1 운동 부조, 필자 촬영, 선도주의 역수입,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 시위의 렌타랑은 이 개혁을 단행하며 조선인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선도, 샨도주의라 불리는 이 방식에 대해 당시 경찰 관료였던 다나카 타케오, 텐중 타케오, 텐중 우숑 다나카 타케오는 조선민족의 반항심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으므로 조선인을 본보기로 최대한 조선인이 만족하도록 통치해야 했다고 훗날 회고했다. 1920년 4월 25일자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일본 관료들이 3.1 운동을 계기로 매도 질책, 크마斥责 무단 통치를 일삼던 태도를 오는 화경
원이엔 허징 문화 통치의 기초로 바꾸었다고 언급했다. 23. 대성 후기 일본 국내 재료 조선인에 대한 선도주의적인 정책의 논리와 실태, 연보 정치학 58권 2호, 니혼 세이지 가까이, 니혼 정치 세이지 가까이, 学会 2007 165페이지. 이 선도주의는 일본 본토로 역수입되었다. 조선인 유학생이 많이 살고 있던 도쿄 니시칸다, 시선田수, 니시칸다 시선田, 지부 경찰서 서장 가까오 수미타로, 가까오 자자웨 수미타로 정太郎, 자자웨 정太郎은 정무총괄인 미즈노 렌터로와의 면담에서 水野练太郎, 조선인을 어루만지고 충분히 그들에게 상냥하고 친근감 있게 대할 방침임을 주창하며 경찰서 내 조선인 상담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24. 시사신보 1919년 11월 19일자. (1921년) 특별고등경찰과 내선 고등계가 설치되어 조선인의 취업과 취학, 주거, 의료, 결혼 등의 상담 창구가 개설되었다. 초대 개장인 코모다 사다야수 옌田定보 코모다 옌田사다야수, 사다는 띵이고 보는 야수, 옌田定보 코모다 사다야수, 옌田定보 코모다 사다야수. 상습적인 불량선인에게는 강력한 단속과 압박을 가하되 그렇지 않은 조선인은 선도로 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 조선경찰신문 1921년 9월 10일자. 선도주의의 좌절. 그러나 선도주의가 반드시 조선인 통치의 주류 정책이 된 것은 아니었다.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사법부 방침과도 충돌했으며 오히려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조선의 무단 통치 정책을 거듭 비관한 요시노 사쿠조 역시 선도주의는 본인의 요구와 본인의 필요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불필요한 보살핌이라고 지적했다. 침략자에게 일방적으로 받은 과로안의 자유를 비지배자가 기꺼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요시노 사주코 요시노 사쿠조 요시노 사쿠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한 정치학자이며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이론적인 지도자였던 요시노 사쿠조 지의 주어죠. 요시노 사쿠조 한담의 한담 소모스텐보샤 수우展望시 또한 언뜻 보기에 이상적이며 융화를 지향하는 이 선도주의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었다. 선량으로부터 불량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량을 경계하고 감시하였기 때문이다. 불량과 선량을 구분하기 위한 그들의 구상과 식민지배의 논리는 곧 좌절되고 만다. 양자의 경계가 모호해져 식별이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60페이지) 7. 허위로 부풀려진 증오와 공포. 허위로 과장된 불량 조선인 이미지. 조선인 차별과 대우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몇 가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1921년 11월 4일 하라 타카시 웬찡 하라 타카시 총리가 도쿄역에서 암살됐다. 범인인 나카오카 료이치 중강량이 나카오카 료이치 중강량이를 붙잡은 경찰이 너 조선인이지 하고 단정했는데 사건을 보도한 오사카 아사히신문 고유회가 하라수상 조선인에게 찔려 도쿄역 앞에서 쓰러졌다는 오보를 내보냈다. 26. 하라 타카시 웬찡 1856년 1921년 신문기자 출신으로 이노우에 가오루, 무스, 무네미츠 등의 눈에 들어 외무성, 농상무성 등에서 활동하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입헌정 우회를 조직하자 참여해 내무대신 등을 역임했다. 1918년에 정권을 수립, 국방, 산업, 교통,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평민재상 수장이라고 불려 정당 정치 기반을 닦았다. 1921년 다이쇼 10년 도쿄역에서 암살당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신해전철의 운전사였던 조선인 이판능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해전철의 운전사였던 조선인 이판능. 이 씨는 도쿄 히가시 오쿠보 똥주보에서 함께 살던 동료 일가족과 상사 일가족을 살해한 후 통행인을 습격하는 등 17명을 살해하고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일본인 동료로부터 심한 괴롭힘 등의 차별을 당했다는 등의 동기가 정상 참작되고 범행 당시 심신쇠약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당시 경시청 총감이었던 아카이케 아츠시 츠츠농 아카이케 츠츠농은 이 사건으로 인해 도쿄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면 한없이 무서워한다며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원인과 결부시켰다. 27 자경 1923년 12월호 대중들 사이에서 불량 조선인의 이미지는 허구와 뒤섞여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이 분위기는 관동 대지진 직전에 도쿄를 뒤덮고 있었다. 하라 타카시 총리 암살 사건 관련 신문기사, 오사카 아사히 신문 호외, 大阪朝日新闻后外原首相显然니 대중들 사이에서 불량 조선인의 이미지는 허구와 뒤섞여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이 분위기는 관동 대지진 직전에 도쿄를 뒤덮고 있었다. 오해를 산 일본인 지진제의 혼란 속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한 이들이 조선인과 중국인뿐만은 아니었다. 많은 일본인 역시 피해를 면치 못했다. 연출가 샌다 코레아, 첸티엔시의 샌다 코레아 증거는 잘 알려진 일화이다. 안뜰과 바깥뜰을 이은 도로 쪽에서 등불이 늘어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 불량 조선인이라고 생각하며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허리 부분을 한 대 얻어맞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등불에 둘러싸여 이 자식 자백해 하는 말에 들들 벗겼다. 나는 연극 후 일본인이라고 호소하며 와세다대 학생증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흥분한 그들이 도끼와 목검을 휘두르며 아이우요 해봐, 교육치고를 암송해봐 하고 연달아 요구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아니 이토덱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28. 니시자키 마사오 편 증언집 관동 대지진의 직후 조선인과 일본인 시코마 문고 주모 원쿠 2018 그는 자칫 불량 조선인으로 오해받아 죽을 뻔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했다. 샌다 코레아라는 별명은 그때 일에 대한 자성의 의미를 담아 샌다 가야 지명의 코리안이라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한다. 자경단이 사용한 식별법 63페이지 말하자면 샌다 코레아는 불충분한 조선인 식별법으로 살해당할 뻔했다. 아이우웨어와 교육치고, 역대 전황 이름 부르기 등을 시킨 것은 상대방에게 관련 지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일본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불확실하다. 그에 비해 주고인 고주세는 매우 교묘하다. 학살 사건의 목격자 증언 중에는 자경단이 사용한 이와 비슷한 살해 식별법이 종종 등장한다. 이를테면 담배를 보여주고 밭도 담배 이름 중 하나인 골든밭으로 읽지 못해 일본도에 살해당한 사례도 있다. 또 도로변에 방울을 단 밧줄을 설치해 방울이 울릴 때 뛰어나가 삿이 쓰여서 바비빼보를 말하도록 시키거나 (15엔을) 1엔이나 (10엔으로) 배령한 사례도 있다. 자경단이 비상경계하며 통행인을 검문하는 모습 미스즈 쇼보 수방 현대사 자료 4.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속 사파 나가자키 마사오 편 니시자키 마사오 편 증언집 관동 대지진 직후의 조선인과 일본인 시쿠마 문고 주모 원쿠 2018 니시자키 마사오 시치 야후
曾正年级关东大地震了之后，朝鲜人또 일본인 대부분 어두의 첫소리가 타금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조선의 규칙을 역으로 이용한 내무성의 식별 자료에 적힌 방법과 동일했다. 민중들 자신이 직접 결성한 자경단은 어떻게 이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거기에는 3.1운동의 그림자가 서려 있다. 3.1운동의 심리적 외상 1922년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통치개혁을 추진한 미즈노 렌타로는 관동 대지진 발생 당시에는 내무 대신 내무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경시청 총감이었던 아카이케 아츠시 전직 또한 조선 총독부의 경무총감이었다. 게다가 도쿄도 부지사인 우사미 가쏘 우사미 위조의 가쏘胜夫우사미 가쏘 위조의胜夫또한 앞서 조선 총독부의 내무장관을 역임했다. JG 치안을 담당하는 요직에 있던 세 사람은 조선에서 겪은 심리적 부담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3.1운동의 진압을 위해 비무장한 조선 민중에게 총구를 겨눈 경험이었다. 지진 당시 불량 조선인의 습격이라는 유언비어는 조선에서의 기억을 소환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욕심 6페이지 8 학사를 담당한 자경단의 원료 3.1운동과 자경단 3.1운동과 관동 대지진을 잇는 실타래는 그것만이 아니다. 자경단과 제양군인회도 그중 하나이다.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각지 일본인 거류지에서 자경단이 결성되었다.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운동에 대응하기에 군경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장한 자경단이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경비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수단임이 틀림없다. 1919년 조선 서요 사건의 상황 고 헌병대장이 독려한 바 있다. 29. 이승엽 3.1운동기 조선제로 일본인 사회의 대응과 동향 교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부 92호 2005 자경단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3월 3일 함경남도 함흥경찰서에 소집된 자경단의 수는 제한군인 75명, 소방단은 40명이었으며 충청남도와 황해도 등의 지역에서도 제한군인회가 경찰 및 헌병과 협력하여 시위대 진압에 가담했다. 그들의 장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3월 27일 경기도 광주군의 사례를 보면 군청에 몰려와 돌을 던진 시위대를 향해 제한군인이 발포한 사건 기록이 남아있으며 3월 20일 경상남도 합정군에서 소방대원이 산행총을 산행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30. 강덕상편 현대사사료 25 조선 1. 3.1운동 미스즈 쇼보 수방 1966 312 332 조선 총독부가 1918년 12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 조선에 재료한 민간이 보유한 총기는 23,384정으로 구체적인 내역으로
산영총 17,167종, 군용총 1,775종, 권총 4,222종, 스틱총 166종, 기타 54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본인 남성 약 88명당 한 종, 4가구당 한 종이라는 높은 보유를 의미한다. 제국제향군인회의 발족. 무장한 민간인과 조선에서의 제향군인회는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제향군인회는 원래 러일전쟁의 귀환병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구제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1910년 11월 제국제향군인회의 발족과 함께 군이 관여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1918년 오사카에서 벌어진 쌀 소동 미 서동 32 때 미국상에 대한 습격에 대비해 무장한 제향군인이 시내에서 보초를 담당했다. 32에 대한 해석. 1918년 동해에 인접한 도야마 현의 작은 마을에서 쌀 가격 폭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중 운동이 일어났다. 민간인들이 미국상과 부잣집, 경찰서 등을 습격하며 전국 각지로 퍼진 운동이다. 이후 나고야, 오사카, 교토, 도쿄 등의 대도시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단체 행동으로 이어졌다. 조선 각지 13곳에서도 제향군인회 지부가 설치되었고 그 아래 68개의 분회가 결성되었다. 분회 활동은 사격회, 격검, 검도검술 및 총검훈련, 수렵회, 지구수비대와의 합동, 야외연습 등으로 군사훈련과 다름없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제조선 일본인 자경단은 이 무장 집단인 제향군인회와 소방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간인이 참여해 조직되어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할 때 활용되었다. 이는 관동 대지진 당시 지진 자경단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유사시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하도록 만든 폭력장치의 일환으로 조직된 제향군인회가 지진재의 혼란 속에서 소방대 및 민중과 연계하여 자위자경이란 틀을 넘어 발동한 것이다. 자경단 놀이. 다케히사 유메지 30일 도쿄 재난화신 중에서 다케히사 유메지 다케히사 주주 유메지 멍二 주주 멍2 다케히사 유메지 주주 다케히사 주주 유메 멍2 다케히사 주주 유메지 다케히사 유메지 멍2 1884년부터 1934년까지 1900년대 초기에 활약한 일본 화가, 잡지 사파를 주로 그렸으며 일러스트레이트의 선구자로 불린다. 다수의 미인화를 남겼다. 다이쇼 시대의 우키요의 화가로 불리기도 했다. 제조선 일본인
조선 각지 13곳에서도 제한군인회 지부가 설치되었고 그 아래 68개의 분회가 결성되었다. 분회 활동은 사격회, 격검, 검도, 검술 및 총검 훈련, 수렵회, 지구 수비대와의 합동 야외 연습 등으로 군사훈련과 다름없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제조선 일본인 자경단은 이 무장 집단인 제한군인회와 소방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간인이 참여해 조직되어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할 때 활용되었다. 이는 관동 대지진 당시 지진 자경단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유사시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하도록 만든 폭력장치의 일환으로 조직된 제한군인회가 지진재의 혼란 속에서 소방대 및 민중과 연계하여 자위자경이라는 틀을 넘어 발동한 것이다. (70페이지) 주객이 전도된 유언비어. (3.1운동의 진압행위와 관동 대지진의 학살행위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 아래는 1919년 당시 경성에 살았던 윤치호의 일부이다. 일본의 군대와 헌병, 경찰 인부들이 찌르고 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베고 곡괭이를 휘두르는 등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 3월 28일 33 윤치호 일기 현대코리아 444 내지 476호 현대코리아연구소 2004-2007 일몰후에 조선인이 거리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아무 경고도 없이 경찰과 헌병, 일본인 인부들이 칼로 찌르거나 방망이로 때려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월 30일 윤치호는 이러한 잔혹한 행동 뒤에 총독부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당국은 곡괭이와 방망이, 칼로 무장한 일본인 인부들에게 만세 집단을 공격하게 하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자행하고 있다. 3월 26일 1920년 12월에 출간된 박은식의 조선독립운동지열사에도 독립운동 참가자에 대한 만행으로 소방대원이 갈고랑이를 쥐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면 마구 공격했다. 두세 명이 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까닭없이 쇠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일본 경찰서는 이런 흉악범에게 쇠몽둥이, 쇠갈고리, 가위 등의 흉기를 제공하여 임의로 조선인을 살상하는 데 이용했다는 등 무장한 자경단의 폭력 행위가 열거되어 있다. 이는 곧 대지진 재해 때 민간 자경단의 잔인한 만행을 예견한 것이기도 하다. 같은 책 13장에는 일본인이 조선 각지의 음물에다 독을 투척하고 식품에 독을 섞은 사건에 대한 기록도 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음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은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었다. 윤치호 왼쪽의 당시 일기를 보면 관동 대지진 학살 행위 뒤에는 총독부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은식 오른쪽 그에 져서 조선독립운동지열사의 자경단의 폭력 행위를 열거했다. 가해자의 피해자 행세 72페이지 이 전략은 강간에 관한 유언비어로도 나타났다. 34
김부자, 관동 대신제 시의 강간범 신화와 조선인 학살 관련 사료와 신문 보도를